모바일 프로그래밍 10주 2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0주 차에 저희의 목표는 사실 메뉴와 다이얼로그를 이해하고 만들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10주 1일차에는 프래그먼트 활용을 실시간 수업에서 진행을 했던 것을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액티비티와 프래그먼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일기를 쓰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첫 화면을 이렇게 그림만 하나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개도 아니고 하나의 그림이 들어있는 액티비티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림을 클릭할 때 다음 이렇게 액티비티로 넘어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요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버튼을 누를 때 넘어가는 것이랑 그림을 누를 때 넘어가는 것이나, 그리고 이제 이번 단원에서 할 때 메뉴에서 선택해서 넘어가는 것이나 액티비티 간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두 개의 문장이었죠. 그렇죠? 인텐트, 뉴 인텐트 해서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넣어주고 스타트 액티비티 해서 인텐트를 넣어줬죠. 자, 그리고 이제 요 두 번째 액티비티에서는 구성이, 첫 번째 액티비티는 이렇게 그림만 하나 있는 것이라면은 여기는 이렇게 하단에 버튼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미지가 있어서 이 이미지를 클릭할 때 요 위에 부분이 동작하게 해주는, 그래서 하나의 액티비티 안에서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동작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프래그먼트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래그먼트로 구성된 액티비티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눌렀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자, 넘어가게 되는 이런 것이 우리가 프래그먼트 스위칭이고, 프래그먼트 안에 이렇게 뭔가 위젯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프래그먼트 활용 이렇게 붙여서 앞 시간에 수업으로 다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달력 위젯이 있고요. 그래서 이 달력 위젯에 어떤 날짜를 선택했다고 하면, 자, 요렇게, 그 다음은, 일기를 쓰는, 요 날짜를 가지고 일기를 쓰는, 화면으로 이동이 되고요. 그래서 요 프래그먼트 안에 이제 우리가 회원 가입하는 폼을 연습을 하였다 그러면, 이런 일기장 정도는 훨씬 더 간단하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라이트 버튼을 누르면, 앞으로는 우리가 DB에 최종적으로는 쓰게 될 것이고, 데이터베이스에 지금은 이렇게 토스트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프래그먼트도 여기 이제 일기를 쓰는 프래그먼트 외에, 이렇게 이제 다른 프래그먼트를 누르게 되면, 일기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 궁금한 것이, 프래그먼트 간에 뭔가 데이터 이동이 일어나야 할 경우가 있을 것 같다. A 프래그먼트에서 한 일을 B 프래그먼트에서 그 데이터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그러면 실제로 A에서는 쓰고 B에서는 읽어오기 때문에 A와 B가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을 일은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전달이나 아니면 어딘가 변수에 두 프래그먼트가 다 볼 수 있는 위치의 변수에다가 값을 정해놓고 서로 공유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질문으로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자, 우리가 메뉴와 다이얼로그라 그래서 제가 요것도 또한 요 예제 미리 좀 적용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뉴는 지금 여기 보면 요렇게 눌렀을 때 인트로, 일기, 홈, 나의 모습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메뉴가 되겠고요. 여기에 자, 옵션 메뉴가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뭔가 체크인을 위해서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라는 요런 것이 뜨죠. 그쵸? 자, 요런 것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대화상자. 우리말로 하면 좀 이름이 뭐라 그러지? 아기자기해요. 그쵸? 네, 근데 영어로 하면 다이얼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대화 상자에서, 대화 상자를 어디에 활용을 하지? 네,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간단히, 이런 일기장 같은 앱은 실제로 여러 명이 동시에 쓸 일이 없죠. 그러니까 간단히 나 혼자 쓸 앱이지만, 누군가가 내 폰을 열어서 바로 들어가 보는 것은 싫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로그인이라기보다는 암호를 걸어두었다. 이 정도 표현에 딱 적당할 것 같고요. 그때 쓰기가 좋은 것이 다이얼로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 이렇게 이제
암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넘어갈 것인데 이렇게 잘못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암호가 일치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내 일기를 누가 보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목적인 것이죠. 다시 누르면 이번에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기를 쓰는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고 보는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것이 이제 다이얼로그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메뉴는 이렇게 해서 내가 인트로로 갈 수 있게 또는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일기 홈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메뉴와 다이얼로그도 교과서에서는 이제 설명을 하고 간단한 예제들, 다이얼로그는 가장 기본적인 뭐 컨펌 창부터 우리가 창이라고도 부르지만 안드로이드에서는 다이얼로그라고 부르는데요. 더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다이얼로그를 조금 심화해서 다루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딱 이렇게 활용할 목표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더 기본 예제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기말에 활용할 앱에서 이런 기능들을 교수님이 일단 테스트와 평가를 겸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이기 때문에 교수님의 요구사항을 좀 준수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메뉴와 다이얼로그 또한 반드시 포함해야 될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진단 문제 풀이 1로 가서 네,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성찰 일지에 이렇게 옵션 메뉴와 컨텍스트 메뉴를 구별할 수 있다, 만들고 동작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네, 뭔가 진단 문제를 요청해 두었지요. 그쵸? 네, 그래서 요 문제를 지금 먼저, 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단 문제 풀이로 고고. 자, 진단 문제 풀이를 통해서 이번 10주 2일차에 어떤 것을 해야 하는구나 하는 목표가 수립이 되셨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먼저 셀프 실습으로 실습 7-1의 옵션 메뉴와 예제 7-14, 15의 가장 기본적인 대화 상자를 먼저 여러분이 실습을 해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간단히 교재를 부분적으로 읽고 그리고 이제 진단 문제를 풀러 가야 하시는데요. 혹시 교과서에 그 284에서 286까지 세 페이지를 읽고서 여러분이 이제 사실은 실습 7-1을 하셔야 했고, 그 다음에 7-14는 305페이지를 먼저 좀 읽어주시면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세 페이지의 개념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읽고, 그리고 305페이지도 한번 다이얼로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리임으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단 문제 2를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실습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이 이제 책에 우리가 마치 요리 레시피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할 수 있게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실습이 한번 끝나고 나서도 그냥 책을 덮지 마시고 그 과정을 거꾸로 한번 복구해서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됐는지 머릿속에 맵을 그려본 다음에 이제 선생님과 함께 실습으로 들어가면 훨씬 효과적으로 여러분이 다음에 활용하거나 또는 정리를 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실습으로 이동해 가겠습니다. 자, 이제 실습에서는 먼저 메뉴부터 실습을 하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앱에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요 메뉴는 어떤 메뉴인가요? 옵션 메뉴인가요? 컨텍스트 메뉴인가요? 네. 옵션 메뉴이죠. 그쵸? 네. 그래서 이 옵션 메뉴에서 이렇게 이제 뭔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화면이 옮겨가게 되는, 이 옮겨가는 것은, 그러니까 메뉴를 눌렀을 때, 어떤 색깔이 변하게 한다던가 뭔가 꼭 액티비티 간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 메뉴에서 뭔가 제어를 할 수는 있죠. 그쵸? 그런데 이제 흔히 하는 일은 액티비티 간의 이동이 일어나게 해주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액티비티 간의
이동을 한번 우리 예제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교과서 7-1 예제 반드시 그 교과서에서는 배경 색을 바꾸는 앱이죠. 그쵸? 287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실제로는 메뉴를 누르면은 주로 뭐 액티비티나 이런 이동이 일어나는 게 목적이죠. 그쵸? 네, 그래서 교과서는 이제 조금 더 액티비티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7장에서 메뉴를 다루다 보니까 뭐 그 색깔을 바꿔주는 그런 방법으로 메뉴를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메뉴를 정석으로 액티비티 간의 이동이 일어나는 걸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new 해서 모듈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new. 자, new 모듈 해서 모듈의 이름은 메뉴 EX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줘서 모듈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액티비티가 있게 모듈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메인 액티비티와 액티비티 메인이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제가 메뉴 EX로 만들었으니까 액티비티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액티비티 간에 이동이 일어나는 것을 한번, 메뉴로 제어해 볼 계획이므로 혹시, 교과서 7-1 실습을 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는 잠깐 멈추고 7-1의 교과서부터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컨텐츠를 들으면서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오히려 단시간에 메뉴를 마스터하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액티비티 간의 메뉴로 이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메뉴 액티비티 하나 만드는 거 연습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모듈을 만들고 new 액티비티 empty activity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메인 액티비티 2 이렇게 그냥 2로 두겠습니다. 자, 2는 메뉴로 왔다 갔다 할 것이므로 뭐 런처를 굳이 이렇게 체크하지 않고 만들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액티비티가 또 두 번째 액티비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액티비티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자, 메인 액티비티인지 이것이 두 번째 액티비티인지 알 길이 없으므로 레이아웃의 액티비티 메인에 자, 여기에 컬러만 여기 뭐 컨스트레인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백그라운드 컬러만 메인과 두 번째 액티비티를 구별할 수 있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의 컬러는 이런 색으로 백그라운드로 넣어주고요. 자, 이 액티비티, 메인 액티비티 2가 왜 계속 오류 상태로 있을까요? 아, 이제 해결이 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 메인 액티비티 메인 2.xml의 컬러는 자, 1은 블루로 해줬고요. 네, 2는 뭐 노랑으로 해줄까요? 네, 요렇게 그냥, 네, 간단히 확인하게끔. 1은, 요게 1이고, 2는 옐로우입니다. 뭐, 아니면은, 뭐, 2에서 버튼을 하나, 뭐, 텍스트 뷰를 하나 넣어서, 네, 여기는, 네, 이렇게, 끌고 오고, 텍스트 뷰를 2다, 네, 2다, 이렇게 2로 써주면 되겠죠. 써줘도, 그쵸? 네, 그래서, 텍스트를 2로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글자를 좀 크게 해야 할까요? 텍스트 사이즈를 나는 2다. I am 2. 그쵸? 네, 그래서 1은 블루, 1은 메인 XML 액티비티 메인은 블루, 2는 2다.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뉴를 만드는 거. 여러분이 먼저 책에서 해봤으니까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됐는지 머릿속으로 좀 그려질까요? 혹시 그려지지 않는 사람은 잠깐 멈추고 교과서 287페이지에 가서 절차를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넣어가지고 옵니다. 책을 보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만 한번 머릿속에 넣고 와서 선생님하고 같이 두 번째 이제 확실하게 내 것으로 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먼저 해줘야 될 것은 뭐 리소스에 가서 그 메뉴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메뉴를 XML로 정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리소스에 가서 여기 보면 리소스 뉴 해서 안드로이드 리소스 디렉터리 파일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메뉴는 메뉴 폴더 안에 메뉴 XML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레이아웃 안에 레이아웃 파일이 들어가듯이.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면 안 되고 리소스에서
마우스 우측 new 안드로이드 리소스 디렉터리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디렉터리 이름은 아무거나 써주지 않고 메뉴라고 써주고 리소스의 타입 또한 메뉴라고 써주면 됩니다. 오늘 메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벌써 여러 번 쓰고 오셨죠? 그래서 메뉴 그쵸? 리소스에서 디렉토리부터 만들자 레이아웃이나 다른 드로블처럼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리소스에 이제 메뉴가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내부에 아직 뭐가 있지는 않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 하살표가 생기지는 않았고. 자, 그리고 이제 메뉴에서 마우스 우측 눌러서 new. 자, 여기를 보니까 아까는 리소스 디렉터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리소스 파일이 있죠. 메뉴에서 눌렀기 때문에. 메뉴를 통해서 메뉴 디렉토리를 만들었고 리소스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파일 네임은 뭐 메인 메뉴를 해도 되고 우리 교과서처럼 뭐 메뉴 1로 했나요? 교과서에? 네, 메뉴 1로 했네요. 메뉴 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메뉴 해도 되고 앞에 우리 디렉토리도 메뉴로 만들었고 리소스의 타입도 메뉴로 만들었고 리소스의 파일도 이번에는 메뉴 1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딱 메뉴하고 이렇게 딱 들어가져서 나와요. 그러면 메뉴는 크게 메뉴와 메뉴 아이템이 있다. 자, 같이 얘기해 볼까요? 메뉴가 있고 메뉴 아이템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실습을 해 왔으면 지금 하는 과정들이 조금은 덜 흐릿하게 그 다음에 뭐가 하더라도 아 맞아 이거 했었지 이렇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하고 할 때가 처음이기 때문에 수업이 끝났는데 잘 몰라서 여러분이 좀 두려움도 느끼고 이렇게 해피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만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뭔가 자료를 가지고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이 개발자 또는 뭐 어쨌든 사회에 나가게 되면 일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훈련을 선생님이 지금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메뉴 안에 아이템인데 아이템을 선생님이 2개를 끌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메뉴를 아이템을 또 끌어가고요. 메뉴 아이템을 끌어가고 이 아이템 안에 메뉴를 끌어가겠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서브 메뉴를 만드는 것인데 사실은 뭐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템 이렇게. 자, 하이어라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메뉴 안에 아이템이 3개 있고 이 아이템 안에 또 메뉴가 있고 그 밑에 아이템이 2개가 있는 것이에요. 자, 잘 보이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름을 하나하나 붙여주겠는데 얘는 타이틀을 메뉴 1. 자, 그 다음에 얘는 타이틀을 메뉴 2. 네, 그리고 얘는 타이틀을 메뉴 3.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에 들어가는 요것은 서브 메뉴는 서브 1, 서브 2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브 1.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누르면 나올 거고 이 메뉴 3을 누르면 여기서는 동작은 안 하지만 서브 1과 서브 2가 나오는 여기 이제 점점점이 나타나는 이런 식의 이제 실제로 실행을 했을 때 모습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고요. 요 과정까지를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이제 요 액티비티에서도 또는 다음 액티비티에서도 이 메뉴를 통해서 이동을 할 것이므로 액티비티를 2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뉴를 만드는데 리소스에서 메뉴 디렉터리부터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 디렉터리에서 메뉴 파일을 만들어 주는데 메뉴 안에는 메뉴와 메뉴 아이템을 이렇게 하이어라키 중첩되게 끌어옴으로써 완성이 된다. 자, 주의할 점은 서브 메뉴를 만들 때는 메뉴 아이템을 만들고 그 안에 다시 메뉴를 넣고 메뉴 아이템을 넣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죠? 자, 요렇게 이제 타이틀은 여기에 보여지는 것이고 아이디도 똑같이 타이틀과 같이 주겠습니다. 메뉴 1 요거는 메뉴 2
네, 이것은 메뉴 3. 그 다음에 요건 서브 1. 서브 2. 자, 요런 식으로 주고요. 자, 이제 메뉴 디렉터리와 메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메인 액티비티 메인 액티비티 하나에만 메뉴를 추가하게 되면 메인 액티비티에는 요 점점점이 나타나면서 요런 식으로 나타나겠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눌러서 들어갔을 때 두 번째 액티비티에까지는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액티비티에도 또 똑같이 이렇게 추가를 해 주셔야 각각 액티비티마다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액티비티부터 이제 메뉴를 추가하는 것은 두 번 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 이제 onCreate가 이렇게 있고, 자, 요 메뉴를 위해서는 자, 메뉴가 보이게 해주는 메소드가 하나 있어야 되고, 다음은 메뉴 아이템을 선택했을 때 동작을 해줄 메소드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죠. 선생님이 항상 해야 할 게 XML이 완성되면 먼저 실행을 시켜보자 라고 하죠. 그쵸? 네, 단계별로. 자, 실행을 시켜보니 우리가 만들었던 대로 메인 액티비티 XML의 컬러만 이렇게 넣어놨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메뉴 이 부분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메뉴 파일이 있기만 할 뿐이지 어디도 연결을 시켜준 부분이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여기 onCreate를 이렇게 닫고 해도 좋고 onCreate 하나만 우리는 지금까지는 보아왔는데 요 onCreate 요 아랫부분 onCreate 닫혀 있어요. 그쵸? 여기서 이제 메뉴를 레이아웃을 프래그먼트에서 부풀리듯이 메뉴도 부풀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generate 하고 overwrite 메소드를 눌러보면 자 onCreate 옵션 메뉴라는 것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했을 때 onCreate 옵션 메뉴가 잘 보이지 않고 이게 클래스별로 되어 있는데 어느 클래스인지 좀 혼란스럽다 할 때는 클래스를 꺼버리고 ASZ 알파벳 순으로를 켜놓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모든 클래스를 다 섞어가지고 모든 클래스에 있는 여기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의 클래스는 보이지 않고 모든 메소드들이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이에요. 이렇게 눌러져 있죠. 그쵸? 그래서 on 가보면 굉장히 많은데 onCreate 여기 보면 옵션 메뉴 onCreate 옵션 메뉴 우리가 지금 요 모서리에 나타나야 할 요것이 옵션 메뉴라고 했죠. 그래서 onCreate 옵션 메뉴. 자, 어떤 클래스인지 모를 경우에는 클래스를 끄면 요렇게 색깔이 진하게 테두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알파벳 순으로 하는 요거는 지금 켜진 거예요. 그러면 모두 각 클래스에 있던 메소드들이 다 한 통에 쏟아지고 클래스 구별 없이 그냥 알파벳 순으로 소팅이 됩니다. 그래서 onCreate 옵션 메뉴를 오케이 요렇게 책에서 그냥 타이핑 하라 그래서 했을 수 있지만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하다 보면 이렇게 자동 완성을 쓸 수 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슈퍼의 onCreate 옵션 메뉴라고 되어 있는데 리턴을 또 시켜줘요. 앞에서 우리가 프래그먼트에서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빡 리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뭔가 네 여기에 네 불리언이 있으니까 아마 이 부분이 메소드의 타입이 불리언이니까 이게 아마 true 아니면 false인 가보다. 그래서 책에서도 onCreate 옵션 메뉴를 하면서 여기를 어떻게 해줬나요? 네, return true로 놓고 요 사이에 뭔가 동작을 또 시켜줍니다. 그래서 요 return은 빼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조금 벌려주고 return true.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옵션 메뉴도 부풀려야 합니다. 그래서 메뉴 인플레이터를 우리가 사용을 하겠고요. 네. 메뉴 여기 보면 인플레이트 메뉴를 부풀려주는 클래스 타입을 써주고요. 인플레이트 그래서 자
M 인플레이터 해주고, 자, 그 다음에 get menu inflate. 자, 이것도 레이아웃 인플레이트처럼 이렇게 get menu inflator, get을 통해서 객체를 호출해 오는 경우들이 좀 있었죠, 그렇죠? 예, 예, 무슨 프래그먼트 매니저도 그랬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get menu inflator 하고 나서 이렇게 m inflator가 자, inflate 시키는 거죠. 뭐를? 메뉴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메뉴 파일을 인플레이트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r. 우리가 메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었죠. 그쵸? r 레이아웃은 아니고 r. 메뉴. 파일 이름은 메뉴1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메뉴 매개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네, 오류가 나타나니까 이걸로 끝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쵸? 두 번째 옵션 값으로 이것이 메뉴다. 그래서 요렇게. 자, 여기에 메뉴를 보이게 해주는 거는 create 그냥 메뉴가 아니고 옵션 사실은 여기 S가 들어가요. 복수형으로 쓰네요. on create options 메뉴. 자, 그 다음에 메뉴 인플레이트를 통해서 인플레이트 우리가 만들어 놓은 메뉴 파일 메뉴. 자, 이렇게 이제 뭔가 요런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데 굳이 기억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 과정들을 잘 노트화 또는 뭐 교과서를 참고를 한다고 그래도 교과서를 어디로 가면은 될지 노트가 곧 색인이 노트일 수 있죠. 나만의 노트에 이렇게 제목 쓰고 페이지 번호 쓰고 이런 식의 어디에 있다 이런 거라도 메모를 해두면 점점 하다 보면 이제 어디에 내가 보면 된다 이게 익숙해질 것이고 또 점점 하다 보면 이제 없이도 대충은 할 수 있어. 약간 헷갈릴 때만 가서 보면 될 것 같아.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제 능숙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에서 해준 것은 on create option menu. 자, return true로 이렇게 나누어 주고 요 안에 메뉴 인플레이터로 메뉴를 부풀렸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한번 실행을 해보는 것이죠. 다시 실행해보라. 자, 그러면 여기에 메뉴는, 아이고. 자, 여기 이제 메뉴는 이렇게 나타나죠. 그쵸? 네,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런데 메뉴를 누르면 무슨 일을 하는 부분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여만 지금 주게 한 것이, on create 옵션 메뉴 해서, 옵션 메뉴를 보여만 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네, 눌렀을 때 동작하게 하는 메소드를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메뉴를 만들고, 네, 메뉴가 보여졌죠. 그쵸? 네, 요렇게 눌렀을 때. 자, 그 다음은 이제 메뉴가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자, generate, override, method. 자, 이번에는 on options item selected. 자, 그래서 on options 자, 이 경우에도 또 이렇게 섞여 있어서 찾기가 어렵죠. 그럴 때는 차라리 이렇게 해제시켜주고 알파벳 순으로 눌려주면은 on 옵션 기억을 해주면 on 옵션 아이템 on 옵션 메뉴 크리에이티드가 있고 옵션즈 메뉴 그리고 on 이렇게 가다가 옵션즈 아이템 셀렉티드 자 이렇게 해주면 또 이렇게 리턴 슈퍼에서 on 옵션 아이템 셀렉티드 이렇게 나오죠. 그쵸? 자, 이번에도 이렇게 해주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게 이번엔 return false를 해주겠습니다. false.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옵션 아이템을 하나하나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는 것인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스위치 케이스문을 썼죠. 그쵸? 그런데 선생님은, 네, 교과서랑 똑같이 하면 여러분이 뭔가 수업을 통해서 얻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또 if else 문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옵션 아이템 셀렉티드라는 메소드를 한번 들여다보면 여기에 메뉴 아이템 해서 우리가 어떤 요 것을 눌렀을 때 요 아이템을 이미 눌려진 아이템을 매개 변수로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아이템에서 눌러진 아이템의 아이템이 뭐라면,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디를 아이템에 이렇게
그 위젯의 아이디를 뽑아내는 메소드가 있어요. 너의 실제로 XML에서의 아이디는 뭐니? 여기 이렇게 요 아이디가 메뉴 1이니? 뭐 이런 것을 뽑아내는 메소드가 뭐냐면, 자, 선생님이 if문을 써서 get item id. 네. get text to string, 뭐, get 블라블라, 뭐, 이런 거 많이 썼죠. 그쵸? 그것처럼, 너의 아이디는 뭐니? 이게, 흔히 많이 쓰게 되는 것인데요. 자, if, 자, 어느 것에 지금 선택된 것이 여기에 매개 변수로 들어와 있다 그랬죠. item. 네, 이렇게 딱 하니까 벌써 get item id라고 나와요. 그쵸? 자, 요 id는, 교수님, id는, 여기 보면 이름이 이렇게 눌러보면 메뉴 1 이렇게 문자열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렇지만 모든 아이디는 실제로 정수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아이디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equals를 또 여기서 남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리소스 메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RID 하면 리소스 메뉴 파일, 리소스의 메뉴 디렉토리의 메뉴 파일을 우리가 부풀려 놓은 메뉴가 메뉴 1이죠. 그쵸? 거기에 가서 아이디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find view by id처럼 RID 메뉴 1. 자, 이렇게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메뉴 1이 선택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자, 선생님은 원래는 이제 스위칭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교과서처럼 동작하는지부터 먼저 한번 보게 간단히 토스트 메시지로 먼저 한번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그냥 토스트 메시지로 토스트 이렇게 써주고 메뉴 1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RID 메뉴 2면 그럼 요 if문을 이제 else if로 해서 여러 개를 쓸 수가 있겠죠. 자, else 자, if 이렇게 메뉴 id가 메뉴 2이면 자, 토스트 메뉴 2다. 그러니까 이제 스위칭 메뉴 2다. 이렇게 액티비티의 스위칭은 아니더라도 일단 동작이 제대로 하는지 테스트하기에는 토스트 메시지가 가장 편하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다시 시켜보고 여러분은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또 여러분이 이렇게 과정을 정리를 해봅니다. 메뉴 디렉토리 만들고 메뉴 XML 만들었고 그 다음에 메뉴 XML 안에는 아이템과 메뉴가 있었죠. 메뉴와 아이템들이 있었고 아이디를 주고 우리가 쭉 만들었고 그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에서는 이렇게 메뉴가 단순히 보여지게끔까지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on create options 메뉴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줄의 메뉴를 부풀리는 부분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하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on options item selected 그쵸? 그래서 override 기능을 써서 찾아가면 되고 요 각각의 메소드들은 지금 보니까 이렇게 on create가 원래 있었고 option menu options item selected 그래서 요 부분은 실제로 어디에 모든 액티비티에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넣어도 같은 메뉴를 공유한다 그러면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메뉴를 누르면 동작하게끔 토스트 메시지가 동작하게끔 해놨으니까 메뉴 1을 누르면 여기 토스트 메시지 다시 메뉴 2를 누르면 이렇게 토스트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여기까지는 메뉴를 이렇게 이제 누르면 네, 이렇게 메뉴가 동작하는 것까지 우리가 실습을 했는데요. 여기까지는 사실은 교과서와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죠. 근데 실제로 메뉴는 지금 본 것처럼 메뉴 1을 누르면 이 액티비티, 메뉴 2를 누르면 두 번째 액티비티로 이동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메뉴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자 메인 액티비티 2에도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 2에도 이 내용을 넣는데 먼저 메인 액티비티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여기서 토스트 메시지 대신에 if 메뉴 1을 누르면 액티비티 2로 이동하게끔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를 자 이렇게 이제 괄호로 토스트 메시지와 함께 이동을 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괄호를
중괄호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액티비티 이동은 여러분이 배웠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액티비티 이동은 어떻게 했던가요? 인텐트. 네, 그래서 앞에 부분이 또 확실하게 하나씩 할 때 해놔야 이렇게 연결할 때 여러분이 큰 문제가 없이 연결하는 부분이 과정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액티비티가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은 예, 9장, 9주차 그리고 지금 10주 1일차 수업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듣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그래서 인텐트, new intent. 자, intent는 첫 번째 매개 변수는 get application context고요.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우리가 이동할 액티비티의 클래스 이름, main activity 2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여기에 점하고 클래스를 이렇게 써줘야 됐었죠. 좀 특이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start activity 안에 intent. 여기 우리가 intent로 만들었다, i로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 i가 들어가요. 자, 이해가 됐을까요? 그 토스트 메시지를 보여주고 여기로 이동하게끔. 토스트 메시지는 뭐 지워줘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이동을 하는지 한번 이렇게 항상 뭔가 조금 변경을 시켜놓고 나서는 실행을 해봐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되겠죠. 자, 눌러보면 자 메뉴 1을 우리가 메뉴 1을 누르면 2로 이동하겠는데요. 자, 1을 누르면 이렇게 2로 이동하고. 메뉴 1이라는 게 나오고, 그쵸? 약간 정신없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이게 메뉴 1을 누르면, 자, 이제 토스트 메시지를 지우겠습니다. 이게 동작하는지 확인을 했고, 자, 그러면 실제로 요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자, 여기에서부터 요 내용이 메뉴 1을 눌렀을 때가 아니라 2를 눌렀을 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여기까지 선택을 하고, 컨트롤 V. 자, 그래서 이제 2를 눌렀을 때, 메인 액티비티 2.class로 가게 했고 1을 누르게 되면 메인 액티비티 여기 우리 메인 액티비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로 가게 했어요. 자,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메뉴가 어떤 것인지를 볼 뿐이지 활용을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를 했고요. 그럼 다시 한번 실행해서 액티비티 1에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이런 메뉴에 대한 것을 어디 여기에 메인 액티비티에 뭐 필드 위치에다가 설정할 필요는 없죠. 지금 보니까 그렇죠? 단 두 개, on create option 메뉴와 on options item selected 요것만 사용을 해서 이동이 일어날 때는 추가해주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다시 여기서 이제 2를 누르면 이렇게 2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지금 2에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1으로 이동하는 메뉴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2는 사실 이것을 다시 2에서 뭔가 특이하게 만들 필요가 없고 요 두 개, 1에 있던 요 두 개가 1과 뭔가 의존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2에 가서 2에 보면 선생님은 이렇게 onCreate를 닫아놨기 때문에 onCreate만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요 onCreate 요 아랫부분에 이렇게 넣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2에서도 얘가 문제가 없을지 한번 onCreate option 메뉴를 넣어보니까 메뉴 1을 부풀려라고 했다. 만약에 2에서 보여질 메뉴와 1에서 보여질 메뉴가 다르다 그러면 2에서 보여질 메뉴는 새로 또 만들면 되는 것이죠. 여기 메뉴 1을 쓰지 않고. 그때는 또 여기에 on options item selected에도 여기 내용도 여기 부풀린 메뉴에 맞추어서 바꾸어주면 되겠죠. 크게 어려움이 없죠. 네,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되는 사람은 아마 교과서 예제를 완벽하게 좀 해보고 온 사람이고 선생님하고 바로 하는 경우에는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떤 것을 하든지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느새 숙달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한테 공부 비법을 묻는다면 말 그대로 정성껏 반복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은 메인 액티비티를 실행을 시켰고요. 자, 메인 액티비티가 이렇게 실행이 되면 눌러서 2로 가게 되면 2로 가고 2에도 이제 이렇게 나타나죠. 2에서 다시 1을 가게 되면 이렇게 가게 되고
그래서 선생님이 메뉴로 왔다 갔다 하는 일기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옵션 메뉴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은 이런 약간의 올드 패션드의 옵션 메뉴를 쓰지 않고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내비게이션 드로우라고 해서 메뉴를 쓰지만 일단 메뉴에 대한 이해부터 돼야, 그리고 여기 내비게이션 드로우에도 결국은 해줄 것은 어떤 뭔가 아이템이 선택이 된다면은 이렇게 스위칭, 액티비티 스위칭이 일어나거나 또 다른 뭔가가 일어나는 이런 과정이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해서 메뉴는 정리를 마치겠습니다.